이번 시간에는 배열을 함수에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배열 전체를 전달하려면 call by address 방식만 가능하다 되어 있죠. call by address 아직 안 배웠잖아요. 지난 시간에 call by value 배웠습니다. 오늘 또 여기에 대한 용어 잠깐만 얘기하고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열을 전체를 함수에 보내야 된다면 제발 please 꼭 3중으로 강조합니다. 무엇만? 배열명만 적는다. 이거 진짜 많이 틀리거든요. 배열명만 적는다. 하지만 받을 때는 배열을 받을 때는 배열이라고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두 가지 꼭 기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배열 전체가 아니라 배열 원소를 전달한다면 지금까지처럼 코딩하면 되겠어요. 여기 두 가지 원소 스코어 3이랑 스코어 4를 전달해서 둘 중 누가 더 커 출력하는 겁니다. 자, 메인 함수부터 실행이 시작이 되죠. 메인 함수입니다. 그리고 맥스 변수 스코어 배열 선언 그리고 find larger 호출하는데요. 함수 호출이 일어나면 인수 전달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아무것도 적지 않았잖아요. 내가 적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 find larger가 호출이 되었을 때 이 find larger 함수에서는 어떤 정보를 받아야 되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함수가 하는 일을 볼게요. first와 second를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것을 return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find larger 안에서는 first와 second 전혀 선언이 되어 있지 않죠. 그 말은 이거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전달받아야 되는 거야. 중국집에서 사장님이 음식 만들 것은 손님이 정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함수 안에서 결정할 수 없는 것 두 가지 first와 second 따로따로 선언해야 된다 했습니다. 두 가지는 인수로 전달받아서 나는 그 중에 큰 것만 반환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인 함수에서는 무엇이 궁금한데 우리 아까 이렇게 인수 전달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진행했잖아요. 결과를 보니까 스코어 3과 스코어 4 중에 누가 더 큰지를 궁금해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궁금한 것 스코어 3과 스코어 4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코어 3에 들어있는 값이 얼마예요? 이거죠. 7. 스코어 4에는 8 전달되겠습니다. 스코어가 배열이든 간에 내가 보내는 것은 배열에 들어있는 정수 한 개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받을 때는 int로 받아서 그리고 이 함수에서 return 해주는 것 둘 중에 하나가 return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first가 더 작으니까 두 번째 return문에 의해서 끝나겠네요. 그러면 7이 return 되니까 결과가 출력되겠습니다. 배열 원소를 전달할 때는 배열 원소냐 원소든 아니든 보내는 값이 정수면 정수로 실수면 실수로 받아서 처리하면 된다. 그리고 call by value 방식으로 지금 전달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배열 전체를 전달해 보도록 할게요. 배열 내용 출력을 print arr 함수에게 맡기려면 내가 하기 싫은 거죠. 함수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print arr 함수를 보니까 int i 지역 변수 선언 그리고 i가 0부터 n보다 작을 때까지 i를 일씩 증가시켜 가면서 arr i 출력하는 겁니다. 자, 여기 n이 얼마인지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여기 위에 샵 define 되어 있겠죠? 4라고 원소수가 4인 거 보니까 그래서 여기 0부터 4 전까지 array 0, 1, 2, 3 찍으니까 원소 4개를 출력하는 함수잖아요. 근데 여기
이 함수 안에서는 array라는 ARR이라는 배열이 없잖아요. 아, 그러면 여기 전달받아야 되는 거구나 알 수 있고, 메인 함수에 가보니까 count and 배열이 선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열의 내용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열 원수 참조할 때는 첨자 0123 써서 사용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출력할 때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누구한테 시킨다? print arr에게 호출해서 시킨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메인 함수 결과하며 적어 본다면 실행 순서 메인 함수부터니까 배열 선언 그리고 화면에 수 땡땡 그리고 print ar 호출을 했습니다. 자, 내가 원하는 건 이 배열 내용 전체를 출력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배열 전체를 전달할 때는 처음 슬라이드에서 기억납니까? 기억하세요 했던 것. 배열 전체를 전달할 때는 무엇만 적는다? 배열명만 적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메인에서 가지고 있는 배열을 이 함수로 전달하고 싶을 때 무엇만 적는다? 배열명만 적는다 이겁니다. 아까 강조한 게 이거다. 그런데 학생들은 여기다가 count n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count 4라고 적는 사람도 있고요. 다 틀린 겁니다. 배열명만 적습니다. 그리고 받는 함수 입장에서는 전달된 배열을 툭 던져주면 받아야 되잖아요. 자, 보낼 때는 배열명만 적는데 받는 쪽에서는 배열을 받아야 되니까 여기에 뭐라고 해야 된다? 앞 슬라이드에서 얘기했습니다. 배열이라고 선언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함수 안에서 배열명을 ARR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나도 내가 함수를 만들 때 같은 이름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ARRN이라고 선언. 무엇으로 선언한다? 배열로 선언해야 된다. 이것 두 가지가 오늘 수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배열을 보낼 때는 배열명만 적는다. 받을 때는 배열로 선언한다. 이거죠. 자, 12행에서 배열을 호출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전에 배운 call by value는 똑같은 메모리가 생겨서 값이 이렇게 복사된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배열은 아닙니다. 배열은 전달을 하게 되면 서로 공유한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42, 37, 83, 33이 있는데 메인 함수에서는 이름이 count죠. 그런데 내가 함수 print arr를 만들 때 이름은 arr로 정해줬죠. 그러니까 사용할 때는 arr 0, 1, 2, 3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같은 배열을 공유는 하지만 함수를 만드는 사람 생각 이게 마음대로겠지만 여기서는 arr이라고 이름을 썼다면 이 함수 안에서는 arr 이름으로만 배열을 참조할 수 있고 메인 함수에서는 count란 이름으로 참조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유. 그러면 배열을 넘겨줬어요. 그리고 AR 0 찍으면 얼마 나오겠습니까? 0 이거죠. 42, 1 찍으면 37 이렇게 순서대로 값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함수의 원형 선언은 어떻게 해요? 오늘 처음 배우는 거니까. 함수의 원형 선언은 아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첫 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되죠. 대신 선언문이니까 세미콜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정리를 하자면
배열을 전체를 전달할 때는 배열명만 적습니다. 왜? 이걸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살짝 얘기하자면 배열 전체는 call by address만 가능한데 배열명이 뭐더라? 기억납니까? 배열 시작 주소다. 그러니까 배열명만 적으면 이게 뭐예요? 배열 시작 주소죠. 그러니까 주소에 의한 호출? 주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 포인트 배워야 알 수 있거든요. 그때 또 한번 얘기할게요. 일단 여기서는 배열명만 적고 그 대신 받을 때는 배열로 선언한다. 까지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나가 볼게요.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인원수를 100분율로 변경하려면 되어 있는데 여기 42, 37, 83, 33은 설문조사를 한 인원수거든요. 1번이어 답한 사람, 2번이어 답한 사람, 연예인 4명 중에 누가 좋아요? 물었을 때 1번, 2번, 3번, 4번 답을 했고 3번 사람 제일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장모모시다? 그러면 이 사람을 CF 주인공으로 선발해야 되겠죠. 이럴 때 쓸 수 있는 코드입니다. 그런데 이런 설문조사를 했을 때 숫자보다는 뭐가 편해요? 이거 47%다. 무려 47%나 이 사람을 좋아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100분율로 바꾸어서 표시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이 배열 내용을 100분율 값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100분율 내가 직접 바꾸기 귀찮아. 퍼센티지 함수가 있는데 얘한테 호출을 하면 다 바꿔준대. 그러면 내가 뭐하러 힘들게 해요? 퍼센티지 함수 호출해서 써먹으면 되겠죠. 퍼센티지 함수를 호출할 때 무엇을 넘겨준다? 내가 갖고 있는 카운트 배열 넘겨줄게. 너가 이 값을 다 100분율로 바꿔줘 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적어야 돼요? 아까 배웠죠. 배열명만 적는다. 그러니까 count만 적었습니다. 다음, 자, 호출을 하면 전달된 배열을 전달받아야 되니까 무엇으로 선언한다? 배열로 선언한다. 얘가 1차원 배열이니까 나도 1차원 배열이겠죠. 사실 여기서 이 n은 생략해도 좋아요. 하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명시적으로 확인하라고 n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이렇게 배열을 전달하게 되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14행 함수 호출이 일어나면 이 퍼센티지 함수에서는 이 이름으로 원소를 참조하게 된다. 공유를 하지만 다음 이 함수 안에서는 I total 선언했고요. 토탈에다가 뭘 합니까? 4개를 더하죠. ARR 0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해요. 그럼 전체 인원수 200 같아요. 120, 150, 180, 200 맞네요. 자, 200명.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200명 중에 42는 몇 퍼센트지? 200명 중에 83은 몇 퍼센트지? 지금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토탈에서 200을 구한 다음 어떻게 합니까? 42를 200으로 나누어서 100을 곱하면 100분율 값이 되겠죠. 자, 순서대로 해보면 i가 0일 때 21, 다음 i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ARR I 값을 변경할 때 어디가 바뀌어요? 결국 메인 함수의 카운트 배열이 바뀌는 거죠. 똑같은 배열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기억 장소이니까 여기서 21로 바꾸어 버리니까 어떻게 된다? 메인의 배열 내용이 바뀌었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리턴 생략해도 좋다 했잖아요. 보이드형일 때.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다음
만일 여기서 카운트 배열을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 좀 전에 우리 프린트 ARR 함수가 있었죠. 돌아가 볼까요? 오, 많이 돌아가네. 자, 4번 슬라이드니까. 자, 여기 좀 전에 우리가 여기 프린트 ARR 함수 만들어 뒀잖아요. 나에게 배열 하나 주세요. 그러면 내가 원소값 4개 출력해 줄게요. 그래서 이 함수를 우리가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시 돌아와서 자, 좀 전에 했던 질문입니다. 함수 다 실행하고 와서 여기서 프린트 ARR 하면 무엇이라고 출력이 될까 이거죠. 원래 카운트 배열은 이거였어요. 그런데 함수 호출하고 오면서 얘가 다 바꿔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력을 하면 얼마가 출력이 된다? 카운트 0에 21, 카운트 1에 18, 여기 42, 여기 16. 변경된 내용이 출력이 됐어요. 그러니까 배열은 리턴할 필요가 없다? 여기 ARR을 리턴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왜 안 해도 될까? 이겁니다. 내가 바꿔놓은 거 그대로 메인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리턴을 해줄 필요가 없죠. 변경된 거 그대로 적용이 되죠. 왜? 또 왜? 하나 더 물어볼까요? 공유니까. 서로 공유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오늘 배운 거 간단하게 복습해 보면 배열 전체를 함수로 전달할 때는 배열명만 적는다. 내가 스코어 배열을 보내고 싶어 배열명만 적는다 했습니다. 하지만 받는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차원에 맞게 배열로 선언해야 된다. 지금 여기 메인 함수의 스코어 배열 한번 볼래요? 5, 2, 2차원 배열이죠. 스코어가 2차원이든 3차원이든 보낼 때는 배열명만 적습니다. 하지만 받을 때는 정확하게 내가 2차원 배열을 받았다면 2차원으로, 1차원이었다면 우리 앞에는 1차원 받았잖아요. 그래서 1차원으로 선언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뭔데? 아마 함수 이름이 FW니까 다 2배로 바꿔라 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값에다가 2를 곱한 값을 계속 우리 중첩 폼은 이용해야 되겠죠? 하면 2배로 바뀌겠습니다. 그리고 리턴 하고 돌아왔죠. 반환값 없어요. 왜요? 여기서 바꾸면 원본 또 바뀔 테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배열을 전달하는 방법 2가지 중요한 거 배웠고요. 다음, 혹시 배열의 내용도 바꾸지만 아니면 안 바꾸든 나는 배열에서 뭔가 처리해서 어떤 값을 리턴하고 싶어. 그렇다면 자, 여기 일단 배열명만 적었습니다. 그리고 받는 쪽에서는 차원에 맞게 배열로 선언했죠. 하고 난 다음에 함수 이름이 fsum이니까 느낌상 오죠. 원소의 합을 중첩 for를 이용해서 다 sum에다가 더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두 배열은 뭐예요? 서로 공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반환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만일에 여기 내가 선언해뒀으면 좋았을 텐데 이 sum이라는 변수는 누구 거냐면 이 함수 거고요. 이 sum 값을 메인에서 곧바로 sum을 출력할 수 있다 없다? 못하죠. 이게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함수 몇 시간 동안 배운 내용이잖아요. 함수 간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그러니까 실컷 짜장면을 만들었는데 배달 안 해주면 나는 못 먹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sum 값은 리턴 해줘야만 이 값이 메인에게 전달이 돼서 사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하고 마칠게요. 자, 엄마 같아요. 쓰레기가 너무 꽉 찼어요. 그러면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큰아들 함수입니다. 쓰레기 꽉 찼네 좀 버려줘 했어요. 그랬더니 이 큰아들이 지금 게임하나 봐요. 바빠.
꼭 내가 해야 되나? 귀찮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동생, 작은 아들. 동생 안 하겠다, 그치? 야, 쓰레기 좀 버리고 와. 동생한테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동생이 좀 체구가 작잖아요. 형보다도 꼼짝 못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형 버렸어. 보고하겠죠? 그러면 엄마 나 버렸어. 이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엄마의 목표는 쓰레기 버리는 건데 누구한테 요청했어요? 큰아들에게. 근데 큰아들은 동생에게. 그래서 할 수 없이 동생이 일을 해주고 형이 또 엄마한테 나 이랬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엄마 입장에서는 누가 했던 어쨌건 내가 시킨 일이 완료된 겁니다. 함수에서 어떤 함수를 호출했는데 이 함수가 내가 할 일 중에 무언가를 해놓은 함수가 만들어져 있다면 역시 호출해서 답이 오면 그 답을 이용해서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썼던 프린트 라인 함수 활용해 보는 거예요. 메인 함수에서 프린트 헤더 호출했습니다. 가볼게요. 호출돼서 갔더니 프린트 라인? 이거 함수 호출이네? 이렇게 호출이 되는 거죠. 형한테 시켰더니 동생한테 시킨다. 자, 프린트 라인 함수 호출이 되면 여기에 는기호 여기에 숫자 10이 전달되겠죠. 그래서 뭐합니까? 는기호 10번 찍고 줄 바꾸고 실행 결과 이렇게 나왔겠죠. 자, 여기 함수 실행 끝나고 보이드형이니까 리턴 돌아갔습니다. 아까 전에는 그냥 형한테 시키고 동생한테 시키고 동생이 답만 해준 거고 여기는 돌아갔는데 또 자기가 또 할 일은 또 하나 봐요. 여기는 자 프린트 안녕 모니터에 안녕이라고 나왔겠죠. 다음 문장 실행합니다. 이번에 또 함수 호출이네요. 갑니다. 이번에도 역시 는 10이네요. 그래서 똑같이 10번 반복하면 10번 찍혀 나오겠죠. 그리고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가장 보면 호출했더니 얘를 이용했고 다음 또 이용했고 자 마지막 두 번째 프린트 라인 호출하고 돌아와서는 이 프린트 라인 밑에 내용이 없죠. return 생략된 겁니다. 그죠? 자기의 함수를 다 완료하고는 어디로? 나를 호출한 곳으로 돌아간다 입니다. 이 뒤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피호출 함수 여기죠. 호출을 당한 함수에서 또 다른 함수를 얼마든지 호출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메인 함수가 있고요. 또 등등등등 수도 없는 함수들이 만들어져서 내가 여기를 호출했더니 얘가 얘를 호출할 수 있고 그냥 돌아갔다가 얘가 또 얘를 호출할 수도 있고 이렇게 호출할 수도 있고 돌아올 수도 있고 또 돌아오겠죠. 그리고 돌아갔더니 또 호출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의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가지지만 함수로 만들어서 훨씬 더 구조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